자, 29번 한번 봅시다. 자, 29번은 우리가 지금 BC2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랬으니까 BC2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 R은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여기의 길이 여기 있죠? 자,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도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그어볼게요. 수선의 발을 그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넣으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를 이 삼각형에 의해서 구해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요. 얘는 2A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나요? 여기에서 여기죠. 요 삼각형 보이죠? 얘에 대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자, 1의 제곱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2A분의 5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약분되고요. 그러면 1은 9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A 제곱은 7이 되고요. A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7이 되게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루트 7인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선은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자,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요. 여기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도 세타가 되죠. 그럼 요 세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걸 구할 거예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구할 건데, 사인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사인 세타 값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요 길이나 아니면 요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등변이기 때문에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해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처음에 코사인 세타가 여기 루트 7이 들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7분의 5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타로 하게 되면요. 여기가 2 루트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25 더하기 여기를 B라고 하면요. B 제곱은 28이 되겠죠. 그러면 B 제곱은 23이 되죠. 23이 아니고 3이 되죠. 자, 그럼 B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B가 루트 3이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얘가 되겠죠. 그럼 2 루트 7분의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들은, 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삼각형을 보실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A 값을 알았잖아요. 그죠? 자, A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여기가 루트 7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가 돼요? 루트 7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BC를 한번 봐볼게요. BC를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루트 7.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여기를 C로 놓을게요. 그러면 저걸 계산해 보면요. 자, C분의 2분의 루트 7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7분의 5였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OC는 2분의 루트 7
곱하기 2 루트 7이 되겠죠. 그럼 이 약분되면서요. 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C는 결국 얼마가 돼요? 5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C가 5분의 7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R은 뭐 요거를 봐도 되고 요거로 봐도 돼요. 요거로 볼게요. 요 길이도 어차피 똑같이 5분의 7이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5분의 7이 2R이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2 루트 7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 루트 7분의 루트 3분의 5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얘는 5 루트 3분의 14 루트 7이 되죠. 그걸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10 루트 3분의 14 루트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PQ가 루트 21로 해야 되니까 얘를 유리화해야 되겠네요. 그럼 유리화하면 얘는 10분의 14 그리고 여기가 루트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루트 3, 루트 3이 곱해졌으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P하고 Q가 서로서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약분하셔야 되죠. 그러면 결국 얘에 대한 답은 뭐와 뭐를 더한 거나 똑같아요. 15와 7을 더한 거나 같으니 얘는 22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0번 문제 봅시다. 자, 30번 문제에서 좀 아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간단하게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떠한 fx에서 마이너스 5라는 얘의 그래프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5를 내린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마이너스 5의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요. 이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 fx라는 그래프가 있죠. 여기는 x축이에요. fx라는 그래프가 있죠. 그 fx라는 그래프를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행이동 했을 때 얘가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5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x축이에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7만큼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7만큼 내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7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7만큼 내리면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처럼 똑같이 이렇게 간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의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이란 얘를 x축처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가장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얘를 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fx의 개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fx의 개형을 먼저 알아봅시다. 자, fx의 개형은 우선은 f'x를 구할 거예요. 자, f'x를 구하면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는지 조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시면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극대값 17을 갖게 되고요. 자, 요거는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7을 갖는데요. 마이너스 15요. 자, 그러면은 얘 fx의 개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의 개형을 그려보면 자, 얘는 3차 함수죠. 자, 3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먼저가 되죠.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라고 했을 때요. 자, 극대값은 17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자, 0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도 아셔야 되죠. 0을 넣었을 때 1이 되니까 이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5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17이 돼요. 이게 fx의 개형이 됩니다. 자,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fn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A1이라는 애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A1은 n이 1이었을 때, 즉 gx라는 그래프가 절대값 fx-f1이라고 했을 때요. 얘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알파의 개수를 A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F1을 구해보시면요. 자, F1은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F1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요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마이너스 15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얘를 X축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X축인 얘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한대요? 절대값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건 첨점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얘 세 개가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A1의 값은 결국 A1은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A2, A3, A4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n이 5보다 큰 fn은 n이 5보다 컸을 때 fn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자, 얘는 17보다 크대요. 17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여기서밖에 첨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n이 5보다 큰 부분에서는 다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 A1과 A2, A3, A4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자, n이 2였을 때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니까요. 마이너스 15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랑 접하게. 그럼 얘를 여기 밑에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만 올라가겠죠. 그럼 요때 A2는 얼마란 얘기예요? 결국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A1은 3이고요. A2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A3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F3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8이래요. A3가 마이너스 8이니까요. A3는 마이너스 8이니까 요 정도에 갈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 잡아 끌어올려 보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A3는 결국 뭐예요? 3이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A4의 값과 A5의 값과 그 다음에 나머지 어디까지요? A10까지죠. A10까지의 값이 전부 다 1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 1, 3하고 1을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얘에 대한 답은 자,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 7개가 있죠. 그래서 7. 그래서 얘에 대한 답은 14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